저보험료, 저수가, 저보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관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되게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그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료제도인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좀 상태가 건강하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 태어날 때부터? 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처음에 되게 이제 그 부실하게 태어났지만, 그런 셈 치고는 이제 성장을 잘했는데요. 건강보험의 현재로서의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어떤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부실하게 태어난 건강보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네.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안에 망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은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서 이 의료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폐해가. 그래서 이게 거기에다가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제 맞물리면서 그렇죠.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다.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조금 천천히 설명을 이제 잠깐만요. 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지를 못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저 박사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원래는 의료보험이었는데 의료보험이었죠?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긴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1977년이에요. 77년. 1977년이었는데 그때 GDP가 어느 정도였게요? 우리나라 GDP. 77년이면은 GDP가 글쎄요. 뭐 몇백 달러 뭐 $1,000. $1,000. 네, 한 달에 $1,000가 아니라 1년에 $1,000였어요. 예. 네.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GDP가 최소한 한 $5,00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표를 안 판다는 거죠. 그렇죠. 매표 행위를 하지 않는. 네. 근데 그 건강보험도 이런 사회보험 제도를 하려면 GDP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한 $5,000 이렇게 뭐 $10,000 이렇게는 되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1,000 때 의료보험을 시작해가지고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단기간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 네. 그때도 우리나라가 GDP의 수준이 이 건강보험을 원칙대로 할 수준이 안 되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냐면 저보험료 일단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저 부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그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비율이 높아지면은 인건비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품 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은 해야지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 전에는 밥도 못 먹었는데 이제는 밥은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는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이걸 나누어야 되겠는데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까봐 보험료를 이제 적절하게 책정을 하지 못하고 되게 낮게 이제 책정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낮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이 들어오는 재원이 되게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진료 보수 그걸 이제 건강보험 수가라고 하는데 그러죠. 네. 수가를 충분히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도 낮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려면은 일단 의사 간호사 월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장비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가가 낮다 보니까는 이 건강보험 환자만 봐서는 건강보험 진료만 해가지고는 의료기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를 허용을 했거든요. 비급여. 그리고 그때 네. 이제 1989년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국민이 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비보험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이제 뭐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뭐 500명 이상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지역가입자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가입자 이런 그렇죠. 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비보험 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보험, 비급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렇죠.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렇죠. 건강보험으로 수입을 받는 거가 있고 네. 건강보험이 아닌 진료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받는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장률이 낮다고 해요. 이제 어떤 의료 행위를 받았을 때 치료를 받았을 때 이거가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돈은 조금이고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그렇죠. 보장성이 낮다고 하는
안정성이 되거든요. 낮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보험료, 저수가, 저보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 모든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관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되게,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보험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주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김대중 정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89년에 전국민 의료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하는 과정에 그때 우리가 이제 IMF를 이제 지나고 나서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거를 이제 적정 보험, 그러니까 적정 부담하고 적정 수가를 하고 보장성도 적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었어야지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보험료 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0, GDP $1,000일 때 의료보험을 시작했는데 그게 뭐 $10,000, 뭐 $20,000 이렇게 됐으면서 이거를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를 의식해서 정상화를 시키지 않고 계속 이제 저보험료, 저수가, 저보장 이걸 계속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건강보험을 통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자영자나 이제 특별한 직업이 없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원래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젊고 아플 시간도 사실 없고 좀 덜 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보험은 그 전에도 돈이 남아 돌았어요. 남았다. 근데 지역 보험은 맨날 적자였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은 그럼 그거를 이제 국고를 이제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국고를 투자하는 것도 싫고 보험료를 올리면은 국민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장 보험에서 남는 돈을 지역 가입자가 쓰도록. 그래서 통합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돈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지역 가입자는 지역 가입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서 지역 가입자 지역 보험에 썼었고 직장 가입자는 소득 대비로 보험료를 부과해서 직장 가입자들끼리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거를 통합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단일해야 돼요. 소득 기준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같이 쓰면서 누구는 소득 기반으로 내고 지역에 있으신 분은 재산, 뭐 집, 뭐 재산, 네, 네. 자동차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사실 그 좀 황당한 건데 소득 기반으로 통일을 했었어야지 됐는데 뭐 소득이 제대로 이렇게 노출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그 옛날 방식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내는 사람과 그러니까 건보료를 주로 부담하는 사람과 건보료를 주로 쓰는 사람이 그렇죠. 완전히 나누어지게 완전히 된 나눠졌다. 거죠. 예.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비용 부담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유럽 국가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건강보험료율이 아하. 우리가 7% 정도 되는데 7%, 소득의 7%. 예, 소득이 7%인데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 한 14.4%, 뭐 16% 내는 나라들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게 내는다는 건 분명한 거죠. 일본만 해도 네. 10%거든요. 50%입니까? 10%. 아, 일본. 10%요? 예, 일본만 해도 10%. 10%인데 우리는 아. 지금 7.0 몇 %인가 네. 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이게 수가가 낮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부담률이 의원에 가면 30%, 병원에 가면 40%, 종합병원에 가면 50%, 상급 종합병원 60% 이런 식으로 의원 정도 가는 거는 이제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가도 낮은데 일부만 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닥터 쇼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바지가랑이가 젖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의료비가 부담이 없어도 네. 이게 이제 의료 이용을 과다하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